어쩌다 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빠의 가은이 엄마 장예나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38주에 있고요. 예정일이 2주도 안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LA에서 두 번째 출산을 앞두고 출산 가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첫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둘째 가방을 싸보니까 더 쉽고 간단하게 쌀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비맘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에게 제 출산 가방을 오픈하려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원하는 병원은 미국에 있으며 한국과 다르게 출산 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분만은 1박 2일, 제왕절개는 2박 3일을 지내고 바로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가방은 크게 엄마와 아기 거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엄마 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 짐으로는 첫 번째, 출산 폴더 산모수첩. 산모수첩은 임신 후기에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할 중요한 수첩인데요. 수첩 안에는 간단한 산모 정보와 병원 등록증, 보험 카드, 그리고 산부인과 주치의에게 받은 임신 기록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고 폴더 안에 준비하면 편하겠죠. 두 번째로 슬리퍼가 있습니다. 출산 후 몸의 작은 움직임도 많이 힘들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슬리퍼는 필수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상모가 제일 많이 이동하는 곳이 화장실인데요. 씻거나 볼일을 보기 위해 또 자궁이 수축되면서 나오는 오로피 때문에 생리대를 자주 갈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자칫 넘어질 수 있으니까 꼭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준비하면 좋고요. 세 번째로 세면 도구입니다. 저는 간단한 스킨케어 제품과 치약, 칫솔, 물티슈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1박 2일을 지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저는 첫째 때 양치하러 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고 특히 회음부 통증이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샤워는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또 여러 산후 통증으로 씻을 여유와 힘이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물티슈를 사용하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오히려 샤워를 하면서 찬바람이 몸에 노출이 되면 산후풍이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샤워를 하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머리끈과 빗이 있습니다. 잘 씻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서 머리의 정돈이 꼭 필요한데요. 특히 긴 머리 산모라면 더욱 처치곤란이겠죠? 내 머리끈을 준비하는 이유가 출산 후에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할 때 머리카락이 닿으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를 묶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립밥입니다. 출산 때 가쁜 호흡으로 인해서 입이 바짝 마르고 또 회복실에 병원에 있으면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입술이 진짜 잘 마르고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립밥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론 수면 양말과 손목 보호대입니다. 출산 후 차가운 바람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으면 산후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온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호르몬 영향으로 갑자기 열이 올랐다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면 소재의 긴팔을 준비하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수면 양말과 손목 보호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면 양말을 2개 준비했고 남편 거랑 제 거, 그리고 손목 보호대도 3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준비할 것이 가디건이나 가운인데요. 병원 가운은 언제든지 벗기 쉽게 앞뒤 끈으로 연결해 놓아서 찬바람이 잘 들어가고 산모의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가운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챙긴 거는 수유 쿠션입니다. 수유 쿠션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손으로 아기를 드는 대신 이렇게 배에다가
수유 쿠션을 착용하고 아이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힘이 덜 들고 올바른 수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 후 회복기 동안에는 늘어난 관절 때문에 수유하면서 아기를 오랫동안 안고 있으면 손목이 저리고 아파요. 그래서 이 수유 쿠션을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도넛 방석입니다. 도넛같이 생겼죠. 여기 중간이 뚫려 있는데 그 이유가 아기를 낳으면 회음부절개를 해요. 그래서 밑에가 되게 아픈데 거기가 닿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석이에요. 그래서 출산 후에 꼭 필요한, 꼭 챙겨야 될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넛 방석을 출산할 때 차 안에서도 쓰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쓰고 다용도로 정말 오래 썼어요. 그래서 이 출산 가방에 도넛 방석도 챙겨 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속옷입니다. 속옷에는 수유 브라랑 임산부 팬티가 있는데요. 수유 브라는 벗지 않고도 수유할 때 앞쪽 부분만 열었다 닫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브라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착용하는 거고 뒤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브라를 이용하는 건데 앞쪽이 똑딱이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열면 가슴이 보여요. 그러면 바로 아이를 쉽게 수유할 수 있겠죠. 보통 수유 브라 종류에는 이쪽에 똑딱이가 있어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발견해서 한번 써보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바로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유 속옷이나 어떤 속옷이든 한 치수 큰 속옷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수유 패드입니다. 수유 패드는 모유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브라지 안쪽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건데요. 수유 패드는 세탁해서 쓸 수 있는 다회용과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일회용을 사용해서 쉽고 편하게 자주 갈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사용해봤는데요. 일회용이 더 사용하기 좋았어요. 그 이유가 모유 수유를 할 때 그 모유를 흡수하고 그 축축한 느낌이 계속 젖에 닿는 게 싫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회용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퇴원할 때 입을 옷입니다. 아직 배가 나와 있고 옷을 갈아입기 힘들어서 넉넉한 옷의 사이즈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긴 스커트나 또는 폼이 넉넉한 바지, 저는 이렇게 레깅스 바지인데도 좀 넉넉한 레깅스 바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 가온이 때는 따로 옷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입고 갔던 옷을 다시 입고 나왔는데요. 병원에 지내는 게 1박 2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진통을 만약에 시작되시면 그냥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 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핸드폰이랑 충전기입니다. 만약을 대비한 상황에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은 꼭 챙겨야 되고요. 핸드폰 앱으로 진통 간격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이번 순간부터 출산까지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사용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산모들은 정신없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기 때문에 꼭 충전기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온병과 빨대를 준비했습니다. 산모는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보온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원 입원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출산 후면 진짜 갈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치아도 많이 약해져서 최대한 찬물을 피하는 것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주스 같은 거, 우유 같은 게 나오는데 되게 차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아를 닿는 거를 좀 피하고 싶어서 빨대도 몇 개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의 출산 준비물은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기 출산 준비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제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가제수건은 아기를 안거나 아기의 구토물을 닦아줄 때 또는 수유할 때 가슴을 닦을 때 등 쓸모가 되게 많은데요. 또 아이뿐 아니라 산모가 간단히 세수를 하고 싶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웬만한 타월과 휴지가 많아서
저는 한 5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짐이 많다면 가제수건을 제외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는 베네 쪼고리입니다. 너무 귀엽죠? 베네 쪼고리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주로 많이 입는 거고요. 베네 쪼고리의 장점은 입히고 벗기기 쉽도록 돼 있다. 단추 대신 끈이 달려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베네 쪼고리 중에 이제 손싸개가 같이 달려있는 것이 있으면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손싸개인데요. 애기가 손 빼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손 커버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우주복입니다. 우주복은 올인원 형태로 상하이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목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신생아라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돼가지고 똑딱이를 계속 풀렀다가 다리를 뺐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원복으로 그냥 베네 쪼고리를 이렇게 입히고 혹시 추우면 그 위에 우주복을 입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가언이 때도 이 우주복을 챙겨갔는데요. 신생하다 보니까 어떤 옷을 입혀도 다 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옷을 입히지 못하고 그냥 베네 쪼고리 위에다가 속싸개만 해서 나왔거든요. 아기가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은 입히지 마시고 그냥 베네 쪼고리만 입히고 속싸개와 겉싸개만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추운 겨울에 아기를 낳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우주복을 하나 챙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손싸개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손톱은 생각보다 길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어떤 산모들은 손톱깎이를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아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손톱깎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손싸개를 챙겨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손싸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손을 아직 컨트롤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기 얼굴을 핥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손싸개를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베네 쪼고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손싸개가 같이 있으면 굳이 이거 따로 안 챙기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는 아기 모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머리로 숨을 쉬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병원에서 아기 모자를 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진용으로 이쁜 모자를 챙기고 싶으면 저처럼 이렇게 따로 챙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속싸개랑 겉싸개인데요. 속싸개는 얇은 면 소재로 큰 천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후 3개월 전까지 아기에게 베네 쪼고리를 입힌 후에 속싸개로 팔과 다리를 감싸주면서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유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속싸개 사용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퍼 형식이나 똑딱이 버튼 형식의 다양한 속싸개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속싸개를 처음 사용할 때 이 방법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조금 저 같은 경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유튜브나 책을 이용해서 속싸개 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우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겉싸개를 한 번 더 덮어주면 좋습니다. 이것으로 가온이 엄마의 출산 가방 리스트를 끝마쳤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출산 가방 리스트들은 아래 링크에 다 적어두었으니 링크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맘들 화이팅!